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궁극적으로 20만 달러 도달 가능성, 단기 조정 예상, BCA 리서치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접근하면서 단기 조정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2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60일 프랙탈 차원 복잡성 지표를 근거로 이 같은 분석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BCA 리서치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현재 1.2 위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 지표가 1.2 아래로 내려가면 강세장의 정점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지표가 1.2 아래로 하락할 경우 20만 달러 이상으로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BCA 리서치는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BCA 리서치에서 말하는 이 프랙탈 분석이라는 건 결국 이제 자연과 수학에서 발견되는 반복적인 패턴을 이 금융시장에서 정용해서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한다고 합니다.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제 뭐 간단하게 말해서 이 시장의 복잡성으로 이 가격 추세를 해석한다라는 건데요. 시장의 변동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아지는 지표는 이제 시장이 안정되고 예측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복잡성이 이제 적어지는, 줄어드는 상태로 갈 때, 그때 이제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이 수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시장은 이제 그 정도로 계속 이제 지나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구나, 계속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안심을 하면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이제 강세장의 정점이라는 거죠. 그 끝에 왔을 때가 진짜 이제 정점을 나타내는 거고, 아직 그 지표가 이제 1.2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수치가 나오진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직 정점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BCA 리서치는 비트코인의 최근 선거 관련 상승 랠리에도 불구하고 이 260일 복잡성 지표는 또 다른 암호화폐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1.2에 아직 접근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예상되지만 이 비트코인의 구조적 상승 추세는 여전히 견고하며 최종 목표는 20만 달러 이상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조시 팀은 이 금과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효과는 이 법정화폐 시스템에서 몰수되지 않는 자산이라는 집단적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이 총 인플레이션 그리고 은행 시스템 실패, 국가 자산 몰수에 대한 보험으로 일정 비율의 부를 이 자산에 배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이를 뒷받침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몰수당할까봐 이런 두려움들이 있나 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 이번 목표는 130만 달러, 강세장 1년 더 간다. 렉트 캐피탈의 분석인데요. 이 내용들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분석가인 렉트 캐피탈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에 강세장이 2025년 말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근거로는 이 반감기를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의 움직임, 과거의 패턴을 기준으로 전망을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반감기 이후 518일에서 550일 동안 이루어지는 이 강세장을 보통은 과거의 패턴들이 이 정도이고, 이번 단계에서도 약 300일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강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말 사이클 최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목표치는 전고점의 2배 목표인 12만에서 13만 달러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9만 2천 달러 돌파 시 10만 달러 전망, 기관 매집, 규제 완화 속도가 핵심이라는 기사인데요.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9만 2천 달러의 저항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 파생 상품 데이터는 이 전문 트레이더들이 여전히 상승장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비트코인 옵션 시장의 델타 스큐 지표가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투자자들이 매도 옵션보다는 매수 옵션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음을 나타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투자자인 폴 투더 존스가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약 1억 3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며 이 펀드의 총 비트코인 보유액을 1억 6천만 달러로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선 지금 8만 5천 달러로 분석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만약 이 지지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세가 가능하며 93,265달러를 돌파할 경우 10만 달러, 나아가 11만 3,331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에는 8만 1,772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고객 노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2025년 목표 가격인 20만 달러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지금 20만 달러는 더 이상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지나가도록 하고요. 역시 큰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트코인 6.4조 원어치 샀다라는 기사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지난주 약 46억 달러, 하나로 6조 4,170억 원에 달하는 5만 1,78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4년 전부터 비트코인 매수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매수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지금 또 사상 최고치로 또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에 그 고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하려나 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이제 공동 창립자이자 회장인 마이클 세일러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지난 2020년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죠. 현금을 사용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구매했었는데 이제 주식 발행 및 판매 수익금과 전환사채 판매를 통해서 구매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러는 올해 이 전략을 2배로 강화해서 향후 3년 동안 420억 달러, 약 58조 5,270억 원을 모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비트코인에 완전 올인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트럼프 미디어 암호화폐 플랫폼 벡트 인수 논의, 양사 주가 폭등이라는 기사인데요. 트럼프 미디어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벡트를 인수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단 몇 분 만에 16% 넘게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벡트의 주가는 시간 외에서 162%나 폭등을 했고요.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미디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대주주로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의 운영사라고 하는데요. 이 벡트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 회사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설립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입니다. 설립된 지 꽤 됐어요. 그래서 벡트의 주가는 변동성으로 여러 차례 거래가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162%가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올해 현재까지 26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이 3억 6,300만 달러의 순손실을 보고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시가총액은 70억 달러를 넘었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트럼프가 지금 이 상황으로 엄청난 투자를 지금 감행하는 걸 보면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엄청난 정성을 쏟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신이 직접 투자를 해서 이 거래소까지 인수를 해서 하겠다라는 건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의 정책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소매 투자자 열기 사상 최고 급격한 변동 가능성이라는 기사인데요. 지난주 비트코인 93,000달러를 돌파하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고 암호화폐 주식이 급등했을 때 이 JP모건의 소매 투자자 심리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 4를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해서 이 비트코인 관련 상품군의 활동을 기반으로 소매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심리를 측정하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ETF 시장 내에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수요가 이 선거 결과 이후 특히 강력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지스코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스코어가 3.4 이상은 평균적으로 긍정적 방향으로 상당히 벗어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강력한 수요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 관련 자산의 장기 투자 전망은 여전히 밝지만 이 소매 투자자들의 열기 고전은 단기적으로 가파르면서 고통스러운 가격 역전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과열이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급격한 변동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디지털 자산 플랫폼 부문 분사 추진, 금융 서비스의 블록체인 적용 확대. 골드만삭스에서도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이제 신규 회사로 분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잠재 파트너들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설 법인은 이제 대형 금융회사들이 블록체인을 통해 금융 상품 거래 및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전자거래 플랫폼인 트레이드 웹 마켓이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대한 상업용 활용 사례 발굴을 위해 골드만삭스와 협력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민간 디지털 자산 기업들 간 2차 거래에도 또 촉진하고 이 패밀리 오피스 같은 기업들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 기반 대출 사업도 재개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지금 암호화폐 이 시장, 블록체인 시장에서 또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써니 스카라무치 암호화폐 시장 공정가치 찾는 중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창업자이자 전 백악관 대변인인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기를 지나 공정한 시장 가치를 찾아가는 단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2022년 이 FTX 붕괴와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강압적인 규제 때문으로 크게 억눌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큰 사건이 있었죠. FTX 이제 거래소 예. FTX 이제 거래소에 큰 문제가 있어서 붕괴되는 현상들이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다른 코인들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어. 특히 솔라나에도 큰 영향을 미쳤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강압적인 규제로 또 한 번 억눌린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침체가 됐었는데 네, 이제 그것들을 이겨내고 다시 이제 공정한 가치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노멀 시대에 과세만 노리는 한이라는 기사인데요. 이 정부 여당 추진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거대 야당 반대, 미 트럼프 당선으로 가상자산 주도권도 확보 전망, 이 산업 육성에도 모자랄 판에 투자자 지갑만 노려, 뭐 이런 기사인데요. 국내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국회에 과반 이상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하고 있어서 이런 기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규제를 계속 풀고 있는 과정에서 오히려 국내에는 이 과세 유예에도 이제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투자 허용, 가상자산 이제 투자 허용도 아직까지 논의 중이라는 요 문제도 아직까지 크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 너무나 이제 뒤처진 거 아니냐라는 이 비판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암호화폐 시장에도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ETF 옵션 출시 임박이라는 기사인데요.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는 이 옵션 청산소의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출시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OCC는 11월 19일부터 해당 옵션의 청산과 리스크 관리를 시작할 계획을 밝혔고요. 나스닥도 같은 날부터 관련 ETF 옵션의 거래를 지원할 준비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이는 올해 초 승인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성공에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 뚫는 솔라나 코인 얼마나 더 솔라나는 아주 라임 딱딱 맞췄네요. 솔라나가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시가총액 4위 가상자산 솔라나가 알트장 주도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3년 만에 원화 전고점을 뚫는 이후에 랠리를 이어가면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시총 10위권 알트코인 중에서 올해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은 솔라나가 유일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원화 마켓에서 이제 전고점을 뚫는 부분을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국내에서의 문제고요. 해외에서 보면 전고점을 아직 뚫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고점은 바이낸스에서는 아직까지 이 전고점에 이제 도달한 상태이고 아직 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아마 환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환율 때문에 이제 똑같은 가격이라도 그전 환율보다 지금 많이 높아져서 지금 하나로는 솔라나 가격이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기사들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이 국내용이 아니거든요. 솔라나는 절대. 그래서 해외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표는 국내 이 가격으로 절대 보시면 안 되고요. 해외 가격을 기준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투자에는 좀 객관적인 지표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은 항상 해외 거래소가 얼마나 지금 와 있는지 달러로 환산해서 꼭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CEO 트럼프 만난다 인사 임명 논의라는 기사인데요. 역시 친화 암호화폐 정책으로 가기 위한 정책으로 지금 암호화폐 인사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르다노 에이다의 지금 CEO도 만나고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 경영자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 인사 임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브래드 게리하우스 CEO도 이 트럼프 측근과 인사 임명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의 임원들도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시그널을 지금 보내주고 있죠. 그런 인사들을 계속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는 게 앞으로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스텔라 루멘의 기사인데요. 스텔라 루멘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한 주 128%나 급등을 했는데 리플과 같이 지금 같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봤는데 이 프랭클린 템플턴이 이제 스텔라 네트워크로 전환 발표한 후 이 스텔라 룸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프랭클린 템플턴은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국채 같은 것들을 이제 토큰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채나 머니마켓 펀드 같은 것들을 이 RWA 토큰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스텔라 네트워크를 활용한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그걸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이제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펀드는 이전에도 이제 앱토스 네트워크에도 시작을 했고 이더리움도 이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확정하는 가는데 이제 스텔라 네트워크도 활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뭐 긍정적으로 스텔라 루멘도 이 수수료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제 거래도 좀 빠르고 리플과 함께 굉장히 많이 대두되는 코인 중에 하나였는데 워낙 출시된 지 오래돼서 가격이 상승할까 했는데 최근에 리플과 함께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